나머지 프린트 있죠, 프린트. 일종 건생하고, 원래 이제 일종 건생도 이보다 훨씬 많아요. 이종 건생도 많은데, 근데 이제 프린트라, 제 요약집이라 제가 좀 줄여놓은 건데, 그래도 우리가 일종 건생, 이종 건생,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시험에 낼 때. 시험 내는 사람들은 일종, 이종 이런 거 낼 텐데. 용도 막 분류할 때 헷갈리게. 근데 요새는 단순하게 용도를 분류해서 뭐 아닌 거 찾아봐라 하는 거 옛날 문제고, 그냥 참 저쪽 주제에서 막 이거 알아야 문제 풀게끔 막 이렇게 뭐 얽히설키 만들어 놔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아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서 일종 건생어로 분류되면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합니다만은 우리가 용도 지역, 전용 주거 지역부터 어디라도 다 허용이 되고, 이종 건생어로 분류되면 전용 주거에서는 허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일종은 된다, 이종은 된다 하는 분류가 또 있어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은 일종, 이런 건 이종이라고 건축법에서 분류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 건생이 쭉 있는데, 지금 뭐 일종 건생 이런 거 다 외우고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이거 딱 한 5분이면 다 외웁니다. 일종 건생. 바닥 면적까지 쫙 해서. 그 다 방법이 있어요, 또. 그 지금 까면 안 되잖아요. 동네 한 바퀴, 아니, 됐어요. 안 그럴래요. 아꼈다가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까지 공부 안 해도 괜찮고, 자, 머릿속에 이렇게 하세요. 일종 건생하고 이종 건생이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일종도 있고 이종도 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목동역에서 부동산 한다고 쳐요. 하는데 손님이 와서 한의원 용도로 20평 정도 건물을 구해달라. 그게 중개 실무잖아요. 한의원 하겠다고. 그래서 목동역에 마침 저 3층에 공실이 하나 있어. 그래서 한의원으로 건물주인 만나서, 건물주인도 뭐 잘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5년 한의원 인테리어 탁 해서 했더니 9층 갔더니 한의원 허가가 안 나. 들어가려면,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 대장이 들어가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들어갑니다. 도면 들어가야 되거든. 건축물 대장이 이종 건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종 건생에는 한의원은 못합니다. 한의원, 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대장을 확인해서 일종 건생인지 확인을 하고 한의원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용도를 분류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독서실을 하자고 한 100평짜리 건물 구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학원 밑에 독서실 있죠? 고급 독서실이잖아요. 요 옆에 우리 학원 독서실도 있죠? 이거는 독서실을 따로 한 게 아니고 학원의 이종건생 학원의 부속시설로 된 거예요. 독자적으로 독서실 하고 싶어. 근데 건물이 딱 좋은 건물이 6층에 한 통째로 나와서 6층이 100평짜리. 근데 걔가 일종 건생이야. 안 돼. 독서실은 이종 건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종 건생인 건물에만 독서실이 영업허가 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용도가 분류되어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되겠죠. 중개업 하는 여러분들은. 그러면 법적 제조가 있으면 이종 건생 건물로 됐다 하더라도 한의원을 하려면 일종 건생으로 용도를 바꿔야지. 대장을 바꾸고 등기부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역량이 되면 아무 때나 막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종 건생을 일종 건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건 쉬워. 전용 주거지역이라면 다들 일종. 그러니까 이제 용도를 바꿀 때 있잖아요. 새로 바뀌는 용도가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용도면 괜찮아요. 그야말로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일종 건생은 다 허용하거든. 이종은 안 돼. 그러니까 일종을 이종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종을 일종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이 돼요. 왜? 이종 건생 지을 자체부터 일종, 이종을 다 짓는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종이 일종으로 바꾸는 건 쉬운데, 만약에 전용 주거라 일종만 되는 용도 지역에 있는 땅의 건물을 이종 건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종 건생인 건물을 위락시설로 바꾼다.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 있으면 허용되거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준주거지역이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도 변경도 악으로 막 물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바로 그 용도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건생이 뭐 식품 잡화 쭉 해놓고 나오고 휴게 음식점 나오고 이미용은 나오고 탁구장 체육관 쭉 나오고 부동산 사무실 9평짜리 요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전건생에서 공연장, 정교 집회장에서 쭉 다음 페이지에 나가면 우리가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은 단란주점 150 미만 안마시설 노래현장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이정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왜 내가 지금 여기다가 자세히 또 안 하냐면은 어차피 길게 갖고는 기본서 있죠. 기본서 나오면 거기다 제가 줄을 다 쳐가면서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는 용도가 있다. 제목에 줄 치는 거예요. 제목 문화 및 집회. 6번은 종교시설. 설자 빠진 거예요. 설자를 또 이게 이메일이 가다가 KT통신 타고 가다가 아현역을 지나면서 설자가 빠뜨려 놓은 거예요. 화재 나가지고. 여러분 빨리 휴대폰 바꾸세요. SK나 이러고 LG는 바꾸지 말고 LG는 또 저 통신 케이블을 또 중국산 쓴대잖아요. 화웨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러면 개인정보 다 나가요. 그래서 SK를 바꾸세요. 저도 바꿀 거예요. 어? 내가 받겠니? 너 나를 뭘로 보니? 순수한 중심에서 그런다. KT 저 사고 나니까 속수무책이잖아요. 개우 아현지국 하나 화재를 조금 탄 거 가지고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엉망진창인 것은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너무 착하다니까 백성들이. 한번 통신 설정하면 수삼 년 가. 그래서 확 바꿔줘야 돼. 그래 뜨거라 하고 그래야 개선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약정기간 끝나면 SK로 갈아타려고요. LG로 갈아타려니까 LG는 조금 좀 위험해. 이 아내들도 짱깨 물이 들어가지고. 짱깨 제 짱깨. 저 배기 싫은 놈들. 문화 및 집회, 종교시설, 7번에 판매시설, 8번에 운수시설. 나중에 다 분류할 거예요.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그 다음 노유자 시설 있지요? 맨 밑에 노유자 있잖아. 노유자. 널걸로 어릴 유자. 노유. 아동 관련 노인복지시설. 이게 자꾸 반복하다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거는 분류하면 객관식 문제 풀리니까. 12번에 수련시설 있죠? 13번이 운동시설. 별것 다 있어요. 14번이 업무시설. 업무시설 중에 그 2번에 니은에 오피스텔 있나요? 우리 알죠? 오피스텔. 오피스텔 월세를 받고 뭐 월세를 오피스텔 투자하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 주택이 아니에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나중에 이제 헷갈릴 만한 걸 제가 체크 다 해줄 거예요. 요약집 만들 때 올해는 사색 칼라를 해서 여러분 줄을 안 쳐도 되게끔 내가 다 할 거예요. 줄 쳐야 되는 부분을 칼라 칠해주고 꼭 얘들은 별 그려놓고 내가 다 할 거예요. 내가 올해는 한 단계 업시켜가지고.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찌 바쁜지 당최. 16번에 위락시설. 여러분 좋아하는 위락시설이잖아요.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무도학원이 뭘 배우는 데인지 아셔요? 뺑뺑이가 아니고 그걸 요새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새 그래도 격조 있게 사모님 슬로슬로 퀵퀵 춤 배우는 무도라고 잘못 얘기하면 무술 배우는 줄 아는데 아니요. 춤 배우는데 춤 배우는데. 그래서 무도학원, 카지노 있죠. 카지노 이런 다 위락시설로 분류되고, 공장은 제목, 창고시설 제목,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보면 주유소, 액화, 도료라는 말 나오죠. 세 번째. 네 번째 그게 이제 페인트. 쓰지 마요. 그런 거 쓰지 마요. 그 다음 도시가스 제조, 화약 제조 다 위험하네. 그 다음 20번 자동차 관련 시설, 21번이 동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22번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는 이 단어가 옛날에는 분뇨, 쓰레기 처리 시설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요, 그 옛날 건 절대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용어가 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예를 들면은 용어를 처음부터 잘못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이. 여러분 아파트 단지에 안 뒷산에다가 동양 최대의 분뇨, 쓰레기 처리소를 설치한다 라더라 하면 반대해 안 해요? 반대하지. 그런데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한다더라. 그리고 밑에 영어로 Resources Recycling System Center in 아시아 뭐 이렇게 써놓으면 있어 보이잖아요. 데모 안 하게. 자극적인 용어로 순환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납골당 짓는다더라. 납골당. 데모 해야 안 해요? 집값 떨어지잖아요. 봉안당 설치한다더라 그러면 뭐요? 절 오는 줄 알아요. 절 들어오는 줄 알아. 그래서 납골당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봉안당으로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자꾸 용어를. 왜냐하면 그런 걸 가지고 혐오 시도를 막 데모하고 막 이런 걸 못하게 하려고 용어를 막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지 관련 시설, 쭉 용어들 바꾸고 자원수당 관련 시설이 이렇게 옛날 용어가 험한 걸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뻔해요. 하수 처리 시설, 고물상 폐기물 관련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정 문서할 때 교정이란 말 나오죠? 교도소 관련된 거예요. 뭐 교도소 이게 순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에 방송통신, 그 다음 발전시설, 26번 묘지 관련 시설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요, 묘지 관련 시설이 보면 화장시설이 화장장이요. 봉안당의 옛날 납골당. 그 다음 밑에 동물 화장장 시설, 동물 건조장, 동물 전용 납골 시설 있죠? 이 규정이 옛날에 되게 시끄러웠었어요. 요새 애완용 개 키우다가 한 15년 키우다가 죽으면 길거리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 치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납골 화장하잖아요. 납골당 넣잖아요. 그런 게 규정이 없었어요. 누가 동물을 장례 치르냐고. 누가 동물을 화장하고 동물 납골당에. 그러니까 동물 납골당에서 돈 벌려고 했더니 건축가에서 규정이 없어. 설치하지 마라. 행정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다닥 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다 묘지 관련 시설로 카테고리에 넣어준 거예요. 사람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동물 화장장도 설치할 수 있고, 사람의 납골당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라면 동물 납골당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같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관광휴게가 나오고 밑에 장례시설 있죠? 요거 하고. 그러니까 봐요. 장례식장,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잖아요. 얘들은 뭘로 불려? 장례시설, 화장장, 납골당은 묘지 관련 시설은 다 다르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헷갈릴 만한 거 위주로 시험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집에다가 다 정리를 해서 매년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머릿속에 있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으면 장례부터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 치르는 장례식장, 이게 장례시설이다. 장례 끝나면 화장해야지. 납골당에 넣어야 되지. 얘들은 마지막으로 이제 편하게 계시는 것, 묘지 관련 시설이다. 그렇게 분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장 시설까지. 용도 몇 가지? 그렇지. 건축물의 용도는 29가지가 있다더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건축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용도겠지요. 용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요. 284페이지, 5페이지 사이에 끼워 넣는 거니까 다시 앞으로 가서 어딜 보냐면은 대수수는 뭐 지금 필요 없고, 대지 이런 건 필요 없고, 그 279페이지를 가보면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가 있나요? 그 아까 왜 여기 지금 건축물이 있고 대지는 뭐 건축하면 대지 이거는 별거 아니니까 땅을 얘기하는 건데 공작물 저런 것도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지금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런 거 절대 안 틀리게 됩니다. 안 틀리는데 좀 전에 왜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해서 왜 건축이라는 용어를 썼죠? 건축. 그 다음에 대수선, 용도 변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런 얘기예요. 법으로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는 건축 행위로 법을 정의를 해줘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건축 허가 신청서에 신축할래, 증축할래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청 서류를 제가 카페에다 넣어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으로 분류하고 요건 대수선으로 분류하고 용도 변경으로 분류하는 건 뭐냐면 공부를 할 때도 마구잡이를 하지 마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중에 하나 하려면 건축 허가서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건 대수선, 수리하는 것 허가서를 가야 된다는 얘기고 요건 용도 변경 허가서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건축을 할 때뿐 아니고
건물 지어진 상태에 수리하는 대수선, 이 수리란 말 안 쓰고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수선한다. 용도 변경 이 세 가지는 마냥 그냥 하면 안 되고 건축 허가나 신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서류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위반하잖아요. 그럼 처벌을 하는 거예요. 처벌.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이란 말 보세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 못하는 것 이전. 몇 가지? 5가지잖아요. 어찌 그럴까요? 아니, 여러분 이해가 돼요? 금방 5개 해놓고 몇 가지요? 4개요. 거세 하나 띄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그래도 관료들 띄어 먹는 것 때문에 살 수가 없는데 강의 실에서도 띄어 먹어요. 자, 새로 짓는 걸 뭐라고? 자, 일단 너무 어려운 법률 용어 냅두고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층수, 연면적, 높이를 늘리는 걸 증축. 그 다음 얘네들은 특별히 틀리게 이거는 여러분 저 기출문제 2-3개 풀면 다 맞춰요. 그 다음에 이제 개축이 있고 재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5개 중에 하나 하려면 건축허가서에다가 요거 하나 체크해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맡겨 와야 돼. 그러면 이 중에 새로 짓는 것, 신축,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높이, 연면적, 층수 늘리는 걸 증축, 이거는 쉬워요. 개축, 재축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3층짜리 건축물이 있었는데 지진, 화재, 재해로 없어져서 이걸 멸실이라 해요. 멸실. 오래돼서 내가 두들 깨고 새로 짓고 철거, 멸실, 철거 용어 달라. 지진 나서 화재로 홀라당 없어져 버렸어. 3일 동안 스키 타고 왔더니 마누라가 가스불에 그냥 끄지 않고 가서 불 나가서 홀라당 다 탔어. 그러면 멸실한 거죠. 멸실한 상태에서 같은 용도 규모로 다시 그 자리에 짓는 것, 이게 재축이에요. 꼭 아니 이렇게 나와. 재해로 멸실한 후 이렇게 나와. 재해로. 그러면 다시 짓는다 그러면 그냥 재축이라고 그러면 돼요. 재해로 멸실해서 다시 짓는 걸 재축.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개축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걸 객관식은 특별한 게 아닌데도 틀리게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 객관식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주어진 1년 또는 10달 가지고 뭔 대단한 공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이 6권인데 아니에요. 누가 더 효율적으로 객관식을 잘 푸냐? 이게 장땡이에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공부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문제만 잘 보면 돼요. 자,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지으려고 그러면 뭘? 개축. 재해로 멸실해가지고 동일한 용도 규모로 다시 짓고 싶으면 재축. 개축이나 재축을 하더라도 없어진 건물하고 용도를 다른 걸 짓거나 규모를 더 큰 걸 짓고 싶으면 신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신축 허가 받습니다. 이게 더 있는 거예요. 들어봐 놓고도 돼요. 그 다음에 요 이전은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건축물을 다른 위치로 옮겨 놓는 것. 그래서 요 5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아, 이걸 건축 행위라고 하는구나. 자, 내가 지문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건축이라 하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이전이지. 이렇게 통칭해서 낼 수도 있고 개별 개념 설명해놓고 틀린 거 찾아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5개를 다 합쳐서 뭐라고? 건축. 끝. 이 정도면 돼요. 건축에는 5가지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 박스 일일이 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다음 페이지 그림 있죠, 그림. 쓸데없는 그림이에요. 뭐 얻으려고 요약집인데 쓸데없이 그림을 이렇게 넣어놨나 몰라. 자,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돕는 건데 중간중간 그림이 있는 게 객관식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서술식으로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약집을 함부로 자꾸 요약집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는 게 기본서로 베이스가 좀 깔고 난 다음에 요약집 가야 되지. 문제 자체가 요약집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 요약집과 좀 다른 게 요약집도 그냥 줄여서 이상하게 대가리 맞다고 이러면 안 돼요. 서술식으로 나와. 요새 시험은 서술식으로 길게 케이스 문제로 나와요.
거기에 맞춰서 요약집도 만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만화 이런 것들은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지, 객관식은 여기에 대한 정의 표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문장을 자꾸 보셔야 돼요. 문장을.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그런 것들이니까 특별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대수선 있지요. 이런 건 지금 안 해도 괜찮은데 밑에 용도 변경 있나요? 이것도 기초에 깔려야 되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이 용도 변경이라 해놓고 다시 283페이지에 용도 변경 또 있고 건물의 용도를 정해놓고 그 다음 페이지에 또 시설군이라고 또 있네요. 겁나게 책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일단은 자 285페이지 보세요. 285페이지가 용도 변경 본론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보세요. 용도 변경할 일이 많으면 중개업자 돈 벌겠지요. 우동집 하다가 망했네? 망해가지고 뭐 예를 미장원으로 가네? 이런 거잖아요. 가게가 자꾸 망해줘야 중개업자 돈 버는 거 아니요? 저 지방은 중개업자들도 큰 돈 못 버는 이유가 있어요. 지방 중소도시에는 망하나 안 하나 그 가게 지금도 30명가 그 자리에 있어요. 이사도 안 가. 발령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 갈 일이 없잖아요. 내가 지금 저 옛날 살던 동네 가잖아요. 어디 가요 또? 근데 지난주에도 일 생겨놓고, 지난주도 1시간 넘고 갔잖아요. 아니 그러시면 거시기 해요. 지난주에 계속 휴대폰 하다가 적발 자꾸 대놓고 휴대폰을 뽀사버리든지. 여러분 나중에 부동산 하다가 단속 걸렸다. 제일 먼저 휴대폰부터 숨겨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이 여기서 휴대폰 깠다 100% 모든 메시지 모든 기록 다 떳떳한 사람 있을까요? 없지요? 나는 다 떳떳해요. 뭔가 꾸리한 게 있다니까. 나는 뭐가 꾸리하냐면, 나는 비밀번호 집에서 다 보는데도 안 봤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내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 얘기도 하니까 친구들끼리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난 집에서 그런 사람은 아닌 걸로 인식됐는데, 그럼 메시지 보면은, 야, 이 새끼야,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하고 메시지 할 거 아니야. 예별에 이 새끼들이 진짜 이렇게 막 하면, 그런 게 나 안 봤으면 좋거든.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쫙, 막 누구 욕한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상한 건 없어요. 애들하고 다 보니까. 근데 이제 휴대폰을 뒤지면 모든 여러분들이 거래한 거 있잖아요. 대화한 거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휴대폰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뇌물죄로 걸려간다. 제일 먼저 휴대폰을 없애버립니다. 휴대폰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증거를 못 찾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면 다 무죄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저 휴대폰이 모든 그 범죄 원상에. 그래서 여러분들 휴대폰 두 개씩 하잖아요. 두 개씩. 사적인 거, 공적인 거. 그러다가 더 헷갈려요. 285페이지에 용도 있잖아요, 용도. 이게 용도를, 요거 용도 변경. 근데 이제 용도를 바꿀 때, 우리 아까 건축물이 용도 몇 가지? 29가지인데, 29가지를 용도 변경, 그것도 새끼들도 있잖아요, 패밀리가. 1정건생 이런 거, 2정건생 이런 거. 용도를 딴 걸로 바꿀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9개의 유사 무리로 분류를 해가지고 그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9개 이 군자가 무리군자 쓰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 군. 산업 등 시설, 군 할 때. 그래 놓고 위에 것이 밑에 것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서만 들어가면 돼. 밑에 군이 위에 군으로 갈 때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이제 이번 시험에는 용도 변경 시험이 나왔는데 4층짜리 병원으로 쓰면서 서점으로 바꿀 때 다음 설명으로 이렇게 내버리는 거야. 그냥 똑같은 것도 복잡하게 낸 거야. 그럼 이제 제일 먼저 무슨 군?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라고 해서 대가리라도 동그라미 하세요.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라고 대가리라도 익숙해야 되고, 문제는 자가 뭔지 산이 뭔지를 또 몰라. 제일 먼저 나온 게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설명 떠들어 있어야 돼요.
29회 시험을 본 사람들한테 내가 걱정 안 해요. 거의 대부분 될 거니까. 새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새로 공인중개사 공부 완전 새로 하시는 분들은 막 떠들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따라가지 그걸. 지금 기존에 원수 낸 사람들은 이게 벌써 다 알고 있다니까요. 룰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맨 땅에 온 사람들하고 경쟁이 되냐고. 자, 제일 먼저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다음은 산업 등의 시설군. 그 다음 그럼 전기통신 시설군. 그 다음 문화 및 집회 시설군. 그 다음 영업 시설군. 그 다음 영교건주니까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군. 그 다음 주거 및 업무시설군. 그 다음 그 밖의 시설군. 그러죠? 9개 시설군이잖아요. 그래 놓고 미치고 위로 가네. 어느 놈이 어느 군인지부터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오른쪽 박스죠. 오른쪽 칸. 그거 기억해야지. 그죠? 어떻게 외우긴 뭘 열심히 외워야죠? 아니 어떻게 외우는 방법이 어디서? 열심히. 그죠? 그것이 답이네. 여러분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여기 들어가 있죠? 아까 이제 프린트 줄 때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었거든.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정비공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어떤 게 거기에 포함되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자, 일단 뭐 그 제목만이라도, 그래서 아까 내가 제목만이라도 하자고 한 거예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고 지문 뜨면 무조건 다 신고잖아요. 맨 위에 있으니까. 그래,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위에 군이 밑에 용도군으로 바꿀 때는 신고만 하면 되고 거꾸로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도록 돼 있거든. 용도 변경 신고, 용도 변경 허가라고 돼 있어. 그러면 자동차 관련 시설이 딴 걸로 바꾼다는 얘기는 무조건 밑으로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군 맨 밑에. 그 밖의 시설군은 뭐라고 돼? 물 관련 시설이잖아요. 동물, 식물 관련 시설, 도축장, 도개장, 온실, 버섯재배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동식물 관련 시설로 쓰다가 딴 용도로 간다 그러면 다 허가받아야 되지. 맨 밑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용도가 29가지가 어느 군에 속하는지 분류부터 해야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위, 아래 그걸 또 떠나가지고. 그러죠? 29가지 용도가 어느 군인지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일단 자동차 관련 시설은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건 제목 똑같으니까. 동식물 관련 시설은 그 밖에. 자, 이제 칠판, 교과서부터 볼까요? 칠판. 교과서? 야, 교과서 봐봐. 여러분 교과서 보시고. 나는 안 봐도 되고. 친구부터 볼게요. 주거 업무 시설군 있지요? 당연히 제목이 주거 업무잖아.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일리 가겠지? 그 다음에 업무시설하고. 그러죠? 하나만 더 신경 쓰면 돼. 교정 및 군사시설. 교도소 군인들은 교도관 군인들을 거주하고 업무 본다. 그 다음 건생군은 1종하고 2종 건생밖에 없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2종 건생으로 쓰다가 4층짜리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받고 신고잖아요.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돈 주고 매입해서 2종 건생으로 바꾸고 싶어. 허가지. 룰은 간단하다니까요. 어느 군인지 모르면 그것이 거시기 하지. 그 다음에 교육복지시설군 나오죠. 복지 아니요, 복지. 복지가 뭐요? 의료시설, 교육, 노유자, 수련, 야행장 시설 아니요? 의교, 노수야 이런 연습해야지. 그럼 의료시설, 교육연구, 노유자시설, 수련, 야행장시설. 아까 29가지 제목 봤잖아요. 영업시설군 있죠, 이거. 이게 제일 쉬워요. 성은 판시, 이름 운수기. 다 판다고. 저 다 팔아요. 좋잖아요, 판운수기. 판매시설, 운동, 숙박, 이종원생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문화집회시설군 있잖아요. 같은 문시, 문종위관,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그래서 시험을 낼 때 요 중간 영역을 잘 내는 이유가 있어.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허가신고 답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되는 거야. 종교시설 쓰다가 의료시설로 간다, 교육연구가 문화집회로 간다, 운동을 위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바로 위에 이렇게 아래로. 이걸 구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너의 일이 아닌데 여러분 표정은 너의 일 보듯이 하네요. 왜 그러세요? 내 일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럼 제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몫이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같이 길을 잡아줄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전기통신 방발이 방송통신하고 발전 좋네. 제일 양이 많은 게 산업등시설군이죠. 힌트도 없어요. 나머지 다 힌트가 있는데 얘가 제일 쉬워요. 얘는 반드시 머릿속에 연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산업등의 시설군이라고 됐죠. 산업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공장부터 지어야 돼. 생각을 해봐셔야 돼요. 공장에서 제품 만들었죠. 팔아먹으려면 물류 창고에 갖다 놔야 되지. 창고시설. 운수시설 통해서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야. 기차 시효를 보내든 배를 보내든 비행기를 보내든 공장 제일 먼저 나온다. 후진국이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부터 짓는다. 공장에서 제품 만드는 거 물류창고 갖다 놓는다. 운수시설을 통해서. 공장 위험하잖아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에서 오폐수 나와 안 나와요? 자원수당 관련 시설. 위험한 공장 일하다가 졸면 죽어버려. 장례 치러야지. 장례 끝나고 가는 데가 납골당하뇨. 묘지 관련 시설. 이렇게 연상 딱 하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맞게끔 딱딱딱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잖아요. 자신감이 생겨요. 머릿속에 외워진 상태에서는. 안 외워지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감 없으면 자꾸 틀려요. 그리고 유혹할 때 넘어가요. 문제 풀 때. 자, 칠판 보세요. 절대 책 보지 말아요. 자,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들어가냐? 자동차 관련 시설. 문제는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 예. 용어 제목이. 자, 억지로 해보는 거예요. 산업등 나오면 제일 먼저. 공장, 그 다음. 창고.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네. 창고 갖다 놓으려면 운수시설 통해서. 운수. 그 다음. 길게 할 필요 없어. 위험물 저장 및 처리설, 자원, 위험, 거시기, 자원순환 거시기까지만 하면 돼. 알겠죠? 처음이니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자원순환 관련해서. 그 다음에. 위험한 공장, 장례 치르고, 장례시설. 그 다음에, 낙골당, 화장, 묘지 관련 시설. 여지네. 그러죠? 연상을 하니까 두 분이면 된다니까요. 공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단순한 일이지 무슨 법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안 가. 공법 어렵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암기를 안 했다 이 말을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암기 안 하고 자꾸 어렵다는 말을 쓴다니까. 뭐가 어려워요? 디피컬트? 아니요. 못 외워? 나이가 50이 돼서 60이 돼서 이 사람 하기도 전에 못 외워. 에이씨 못 외워. 술을 안 먹어야지. 뭐들라 독한 걸 먹어. 어? 술. 그리고 일단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희한하게 외워지네. 라고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안 외워져. 안 외워져. 진짜 안 외워져요. 저렇게 하니까 금방 외우네. 그러죠? 그렇게 자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통신 방발이 아니요. 방송통신 발전. 개강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잘하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문화집회. 문, 종, 위, 관,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같은 문시로 출발하면 되지. 영업, 제일 먼저 성은, 판시어 이름은, 운수기, 뭘 판다고? 다 판다고.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영업하니까 팔러 다니는 거 아니요? 딱 맞네. 팔러 다닌다고. 성은 판시 아니요? 이름은 운수기. 팔러 다니다고. 판운수기. 딱 좋네. 그러죠? 저 판운수기예요. 다 팔아요. 다중생활시설. 이러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 교육, 복지, 의료부터
교, 노, 수, 야 하다 보면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야행장시설 띠리띠리 하는 거는 금방 나오지. 바로 이거만 외워놓으면. 그 다음에 건생군이야 아니요 이거 그러죠? 그 다음에 주거는 단독, 공동, 업무, 그 다음 교정,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은 도식물 관련 시설이란 단어를 못 외워서 그랬을 뿐이지. 그러죠? 자, 이번 문제 나온 케이스 문제 보세요. 그것이 거창하게 케이스를 냈다니까. 근데 어찌 사람들이 기본을 잘하면 보세요. 이렇게 냈단 말이야. 4층에 병원으로 쓰다가 서점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이렇게 냈단 말이야. 병원 의료시설이잖아요. 서점이 2종이거든. 자, 정답은 또 이런 쉬운 것들은 복잡하게 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답을 2번에다가 집어넣어놔요. 3번점에다가. 1번은 안 넣어놔. 1번은 되게 어려운 듯한 표현 딱 넣어봐. 확 멘붕이 오게끔. 정답, 옳은 거 고르시오. 용도 변경할 때 신고하면 된다. 땡, 딩동댕. 그러잖아요. 의료시설. 신고.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기본이라니까요. 밑에 지문 5개 위아래에서 이상한 지문 어렵게, 그중에 나머지 지문들 다 진짜 쉬운 거였는데, 이런 기본적인 케이스로 문제 나오면 사람들 멘붕이 와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한 번만. 그래서 항상 얘기하고 40문제 풀 때 10문제 정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쉬운 거 풀어놓고 건너뛰어야 된다. 근데 이거 다 마킹하고 천천히 나 틀려도 좋아하는 심정을 보면 의외로 답이 나온다고. 답이 나오는데 그걸 꼭 넘어가려고 해요, 학생들이. 중간중간 어려운 거 있잖아요. 왜 그걸 굳이 싸우려고 그래? 우회 전략. 하다가 쑥쑥 푸는 것이 풀린 것만 풀고 다시 찬찬히 보면요. 답이 희한하게 보여요. 돌아가면서 내거든. 우리 공법 6개 중에 정비법은 되게 어렵게 나오고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쉽게 나오는데 올해는 건축법이 어렵게 나오고 개발법 어렵게 나오고 정비법, 주택법 쉽게 나오고 돌아가면서 나와요. 법이 네네네네네. 그리고 공법 1장은 12개 중에 8개 이상은 맞히게 냅니다. 8개 맞춰줘야 되거든요. 1장은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중간중간에 문제가 지뢰가 발표있다 피해가야 되거든. 그걸 보고 손 벌벌 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용도 변경 내면서도 고루고루 주제를 섞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배운 원칙 속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본 속에서. 자, 용도 변경할 때 시설군 몇 개로 분류? 그럼 자산, 전문, 병교, 건주, 그 밖에 해놓고 29가지를 각각의 용도로 분류해놓고 위에서 밑에 끝으로의 변경할 때는 신고, 밑에서 위로 갈 때는 허가받는다.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이거 외우는 것만 외우면 되네. 그죠? 하나 물어봐도 돼요? 이게 있는 대로 하는데 뭐 오픈북이라고 해. 이거 뭐 오픈북으로 시험 봐도 못 쓰는 놈 못 쓰고 동식물원으로 쓰다가 모텔로, 가만히 있어봐. 얘기 좀 들어보고. 성질 있다. 자, 모텔로 용도를 바꿔요. 허가요, 신고요? 그래. 동물원, 식물원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리시설이 아니고, 모텔은 숙박시설입니다. 밑으로 갑니다. 신고합니다. 여러분들은 1초도 안 걸리게 대답하게끔 물어볼 것 같아요? 제가 어리버리 해보여? 그래, 여러분 초짜에다 갖다 놓고 1초도 안 돼 답을 하게끔 물어보는 사람이면 성의 없는 놈이지. 그러죠? 허가 아니야? 자, 시험에 동식물 관련 시설을 숙박시설로 변경한다 그러면 신고 맞아. 헷갈리지만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동식물원에 어디로 가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 우리 교과서 한번 보면은 다시 4번에 문화집회시설군 한번 보세요. 거기 종교시설 있지요? 종교시설을 쓰다가, 교회를 쓰다가, 신도들이 다 도망갔어. 하도 신도들이 밑으로 해가지고. 요새 목사들 참 일 많이 벌리던데. 그래가지고 위락시설로 바꾸고 싶어. 위락시설만. 사키 조명 설치해가지고 막. 그래 밑으로 가니까 신고겠네요? 예 해야 돼.
그래야 순수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해 안 하는 사람들은 응시원서 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이야.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이해할까봐 아니요, 예 아니요. 이렇게. 지금 얘는 밑으로 간다 할 때 그 밑이 아니고 같은 시설군에서 변경하는 거잖아요. 내가 왜 칠판을 보고 안 하냐면 칠판은 위아래 안 돼. 옆으로 되니까 학생들 맞춰버릴까봐. 그래서 책을 본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종교시설 쓰다가 위락으로 가잖아요. 아,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변경이잖아, 이게. 위도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그럴 때는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죠, 대장. 대장의 표시를 종교를 위락으로 바꿔주세요만 신청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 메모할 일 없는데? 다음 중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나오면 오류가 허가 대상 아닌 거라는 얘기는 4개가 허가 대상이고 하나는 신고 대상이어야 된다. 신고 대상이 답이어야 한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허가 대상만 아니면 답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것도 답일 수가 있고 같은 군끼리 변경도 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거 골라봐라 하면 허가 대상만 아니면 답이란 얘기예요. 용도 변경의 신고 대상이 아닌 거 골라봐라 그러면 학생들은 허가 대상이 답이어야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허가 신고 안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허가 대상 아닌 골라봐라 그러면 허가 대상만 아닌 게 답이란 말이에요. 신고 대상이든 대장 변경 신청이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좀 더 많이 했나? 시설군이 몇 가지 시설군?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해 놓고 29가지를 유사하게 묶어놨다. 그리고 이 아들이 밑에 것으로 군으로 변경할 때는 신고하고 밑에 것이 위로 가면 허가받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저그들끼리 변경은 허가나 신고 안 하고 건축물 대장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서만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요거는 반복하면 외워지겠지요. 그럼 다음 달에는 프린트해서 요걸 빈칸 메꾸기로 내가 줄 거라 이 말이야. 빈칸 만들어 놓고 그런 걸 그냥 따라만 가면 돼요. 공부시킬 때 얼마나 많은 프린트를 주고 얼마나 많은 나중에 강의를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공법 때문에 떨어져 버리면 이 학원 문 닫아야 되는데 공법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는 강사를 안 나가니까 미친 듯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수는 우리 학원은 떨어져도 공법 60점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공법 때문에 떨어졌다 민폐 주면 안 되지. 이건 다른 불상화 과목, 보태주는 과목으로 가야 돼요. 불상화 과목 있잖아요. 공시세법. 반토막 과목 있잖아. 반토막 과목. 자, 그러면 건축물의 용도, 용도 변경, 건축, 뭐 뒤죽박죽인데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 286페이지 하단에 건축물의 건축 허가라는 말 나오죠, 이제. 건축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축허가 관련된 거.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하면 건축법에 애정안이 됩니다. 자문하지 않 묶고도 달려요.